석차 280명 정도가 있었거든요. 그때 제가 240등을 했어요. 말이 좋아서 자연을 자연스럽게 사는 거지 본능에 있게 그냥 본능대로 그냥 살았네요. 야, 뭔 공부업이야. 그냥 내가 알려준 대로 그냥 해. 야, 어차피 공부는 유전자야. 어차피 유전자고 너가 노력해봤자 중위권 될까 말까 할 거야. 소크라테스가 이런 말을 했는데 대화는 철학의 방법이다라는 말을 했거든요. 소크라테스 나왔습니다. 근데 자, 저는 지금 서울 노원구의 한 학교 앞에 나와 있습니다. 자, 오늘 저는 이 한 번 사는 인생 대충 남들처럼 살지 않고 좀 제대로 알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진지한 태도를 가진 학생을 만나보러 왔는데요. 오늘 만나볼 학생은 무려 고3입니다. 이 친구가 저희에게 보내준 이 지원서에 장래희망이 본인은 뭔가 본질적인 질문을 던지는 사람, 이 장래희망이라고 저희한테 이제 지원서를 보내주셨는데 어떤 학생인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럼 지금 제가 만나러 가보겠습니다. 가보시죠. 자, 오늘의 주인공을 드디어 만났습니다.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서라벌고등학교를 재학 중인 고등학교 3학년 이름은 김재윤이라고 합니다. 앞에서 소개해드렸던 것처럼 고3 학생입니다. 고3이면 사실 지금 수시철이기도 하고 되게 정신없는 시기 아닌가요? 네, 굉장히 바쁘고 지금 현재 담임 선생님이 계속 상담을 요청하기도 하고 수시 지원도 해야 되고 갖가지 것들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되게 바쁜 시기인데 어쩌다가 지원을 하셨나요? 스터디 코드에서 얻은 코드들이 저한테 너무 도움이 되었기 때문에 경험하고 싶어서 여기 한번 나와보게 되었습니다. 뭘 경험하고 싶었나요? 소변 코치님도 만나고 싶었고 또 이제 조나무 코치님을 만나고 싶었던 거 아닌가요? 네. 이 코너의 사실 목적이 뭐 공부하는 얘기나 공부법이나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기는 하지만 또 수능을 코앞에 둔 우리 고3 친구이기 때문에 물어보지 않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목표는 대학이나 학과가 혹시 있나요? 일단 저는 성적에 상관없이 가장 최고의 목표를 설정을 해야 거기에 다다르지 못했을 때도 만족할 만한 결과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우리나라 최고 대학인 서울대학교 경영학과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당찬 포부 멋지십니다. 촬영일 기준으로 며칠 전에 9월 모의고사를 봤죠. 혹시 만족할 만한 성적이 나왔나요? 일단 기존에 제가 문제였던 영어를 단기간에 1등까지 올렸었고 또 이제 탐구도 원래 1등을 봤었는데 네네. 유지시키고 있었지만 이번에 국어와 수학이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네네네. 국어와 수학을 어느 정도 능력을 좀 보완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식으로 내가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야겠다 이런 뭐 계획이나 내 부족한 부분이 뭐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명확하게 기준을 잡고 있으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영어는 계속 그대로 해오던 대로 지문 독해력을 기르기 위해서 문장 연결하는 연습을 많이 했었어요. 이제는 어느 정도 훈련이 된 것 같아서 매일 어느 정도만 훈련하는 식으로 양을 좀 줄이고 이제 가장 문제가 되는 국어 수학. 이제 국어는 제가 독해력을 어느 정도 만들어 놨는데 갖가지 실수 같은 것들이 좀 있더라고요. 시험에서 집중을 잃지 않고 진짜 내 독해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연습을 실전적으로 함과 동시에 제 기본적인 독해력도 계속해서 향상을 시켜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수학은? 일단 수학은 되게 이번에 느꼈던 건데 개념과 그 개념이 쓰이는 용도 등을 계속해서 누적해서 복습을 해야겠더라고요. 왜냐면은 계속 문제풀이만 한다고 해서 실력이 늘지 않았어요. 수학에서 해결책 모색력을 기르기 위해서 용도도 익히고 훈련하고 그 용도에 대해서 머릿속에서 한번 넣어보는 그런 식으로 공부를 진행할 것 같습니다. 사실 이 9월 모의고사가 끝난 이 시점쯤에 많은 학생들은 마지막으로 받은 이 성적을 기준으로 뭔가 되게 실망을 한다거나 내가 목표로 하는 데까지 갈 수 있을까? 되게 막연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래도 담담하게 내가 지금 부족한 부분이 코드에 의거해서 이러이러한 부분이 부족하고 이러이러한 부분을 앞으로 남은 시간 동안 보완을 해야겠다. 굉장히 명확한 계획을 좀 갖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3개월 후에 본인이 목표로 하는 성적에 도달할 수 있을 거라고 스스로 확신을 하십니까? 그 교과목에 대해서 본질을 아니까 시험에서 진짜 될지 안 될지를 명확히 가늠을 할 수 있겠더라고요. 아마 제가 3개월 동안 굉장히 열심히 훈련을 해나가서 어느 정도 메꾼다면 원하는 대학에 갈 수 있을 정도로 받을 수 있겠지만 또다시 어느 부분에서 계속 부족한 점을 찾고 근데 한 3주가 남았어. 그러면은 이제 실패할 가능성이 높겠죠. 그렇죠. 하지만 그래도 굉장히 과정에서 충실한 것에 대해서 만족감을 느낄 것 같아요. 이 학생이 객관적으로 난 지금 이게 부족하고 이걸 채우면 내가 성공할 수 있겠지만 지금 남은 시간이랑 비교를 해봤을 때 확신을 할 수가 없다
하지만 난 그걸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그래서 이거야말로 진짜 뭔가 입시 공부를 위에서 내려다보는 경지가 아닌가. 지금 성적과 상관없이 입시 공부의 본질을 깨닫게 되면 아, 내가 이것만 하면 되는구나. 아, 내가 남은 시간이랑 비교했을 때 이건 어떻고 이건 얼만큼 해야 되고 이게 이만큼 부족하구나. 이런 거에 다 계산이 선다. 그런 상황인 것 같거든요. 사실 이런 게 없으면 내가 한다고 될까? 아, 해서 안 되면 어떡하지? 그냥 계속 이런 불안함과 막연함이 있을 텐데 뭔가 이제 기준이 딱 잡혀 있고 확신을 갖고 있으니까 이렇게 의연한 자세로 3개월 남은 20점 이렇게 담담하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수시랑 정시랑 다 준비를 하셨다고 했는데 내신 성적은 어떠한지 여쭤봐도 되나요? 일단 제가 1학년 1학기와 3학년 1학기 성적 차이가 굉장히 커요. 제가 중학교 때 공부를 안 했어요. 중학교 3년 동안 게임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친구들이랑 하는 게임을 너무 좋아했고 친구들이랑 계속 PC방 가서 놀고 학교에서는 맨날 자고 1학년 1학기 때 4.5의 성적이다. 하지만 제가 결과적으로 전교 10등 안에 들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전교 10등 아니면 1점대 안으로 진입을 한 건가요? 1점대로? 네. 대단합니다. 1학년 1학기 때 4.5로 시작해서 3학년 1학기까지 1.8. 대단한 노력이 있었을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이제 중학교 때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네. 그때 본인은 어떤 학생이었나요? 석차 280명 정도가 있었거든요. 그때 제가 240등을 했어요. 최하위권이잖아요. 그렇죠. 공부 자체에 대해서 그냥 너무 생각이 없었고 저는 그때도 하나의 가치관에 있었던 거예요. 무슨 생각을 하며 살았나요? 마치 이제 제가 윤리와 사상을 좀 했는데 이 노자의 이 도가에 나오는 그 좀 무의에 따른 도에 따른 삶이라고 해야 되나? 그냥 상선약수라고 하는데 물 흘러가듯이 살아가는 게 제 행복에 너무 큰 이로움이 될 것 같아서 그냥 학교 가면은 밥을 먹고 친구들이랑 놀고 학교가 끝나면 친구를 불러서 같이 게임을 저녁 먹을 시간이 되면 갔어요. 말이 좋아서 자연스럽게 사는 거지 본능에 있기는 그냥 본능대로 그냥 살았네요. 아, 그런 것 같습니다. 친구들이랑 노는 게 즐겁고 그냥 그런 평범한 학생이었던 것 같은데 고등학교 올라오면서 어떤 계기가 있어서 이제 공부를 시작을 하게 됐는지. 예비 고1 되게 중요한 그 겨울방학 시기에 남들은 공부를 하고 있을 때 저는 진로에 대해서 고민을 했습니다. 우리가 제 6의 과목이라고 하죠. 진로에 대해서. 상선약수처럼 살고 있던 제 인생에서 이제 네. 어떻게 살아갈까? 남들은 다 고등학교 이제 학원에서 선행을 하고 있고 그렇지. 고등학교 올라가면 또 공부에 엄청 치여 사는 삶을 그렇지. 살아야 된다고 계속 미디어에서 말은 하고 그렇지. 있고 저는 근데 거기에 비하면 아무것도 한 게 없고 거기에 대해서 되게 부끄러움을 느끼고 뭐라도 해야겠다라는 그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이게 사춘기가 되게 긍정적인 방향으로 온 것 같아요. 철이 네. 잘 들었다. 보통 남들 하는 대로 그냥 공부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고 선행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야지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뭔가 그때부터 제대로 알고 살고자 하는 그 씨앗이 보이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어떤 생각들을 했나요, 그 시기에? 그 시기에 일단 저는 굉장히 철학적이고 본질적인 질문부터 시작을 했어요. 나는 왜 살까? 되게 장엄한데 비장하고 근데 왜 살지?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렇게 상선약수처럼 사는 거를 제가 80살까지 연장을 해봤어요. 80살까지 내가 PC방에서 게임하고 있고 80살까지 그냥 친구들이랑 놀면서 그럴까? 근데 그렇게 살다가 제가 이 세상을 떠나기에는 너무 공허한 감정만 남을 것 같아요. 그래도 뭔가 해야 될 텐데 뭐 알바만 하면서 계속 PC방을 다닐까? 고등학교 와서 자퇴를 할까? 근데 자퇴를 한다고 해서 내가 어떤 것을 할지는 잘 모르겠고 그 생각이 들어서 여기 있는 판에 그래도 공부를 내가 해본 적이 없으니까 한번 제대로 해볼까? 라는 호기심에서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인터넷에서 검색을 해봤죠. 그렇게 찾아보고 있었는데 너무 막연한 거예요. 실제로 적용을 해봤어요. 문제집을 사와서 풀어보기도 하는데 푸는 그 과정에서 뭔가 아니 이렇게 한다고 해서 언제 다 하지? 하루에 몇 문제도 잘 풀지도 못하고 굉장히 너무 물음표로 둘러싸인 삶이라 해야 될까요? 그래서 그 의문점들이 너무 많았던 도중에 스터디 코드 유튜브 영상을 봤어요. 가장 기억에 남는 영상이 노력을 하지 않는 이유? 거기서 이제 공부를 하지 않았던 이유에 대해서 명확히 조남원 코치님께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지금까지 공부를 안 한 이유를 찾은 느낌? 네네. 근데 게임은 왜 했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되게 생각을 발현시켜 주더라고요, 그 영상이. 그래서 여기에는 뭔가 내가 모르는 정신이나 이런 게 있다라는 생각으로 채널을 들어가서 거기 있는 영상들을 쭉쭉 보면서 되게 내가 모르는 세계가 있네 하면서 내 쪽에 갖고 있었던 고민 그럼 내가 게임은 왜 공부는 왜 이렇게 하기 싫은 걸까? 이렇게 무의식적으로 생각하고 있던 거를
의식화시켜서 딱딱딱 말해주니까 와 여기서 느껴지는 그 이 회원분들 다 공감하실 거예요. 처음 들을 때 그 느껴지는 감동 같은 거 있어요. 쓰나미처럼 몰려오는 그거를 보고 스터디코드라는 회사에서 지금 제공하고 있는 컨텐츠들을 진짜 소비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부모님한테 부탁을 해서 저 이거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이 컨텐츠들을 제가 소비를 하면서 굉장히 큰 감동을 느꼈습니다. 교과목에 대해서 세세하게 어떤 건지, 그리고 교과목 외에서 저는 라이프 코드에 대한 것들을 굉장히 많이 다루는 걸 보고 뭔가 명확성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게 이런 느낌이구나, 거기에 대해서 희열을 느꼈던 것 같아요. 저희가 항상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공부를 하는 와중에 물음표 때문에 힘들어하는 학생들이 어딘가에 존재한다. 우리가 그런 학생들이었고 우리가 그런 사람이었고 그런 학생들을 위해서 우린 지금 이런 컨텐츠를 만들어서 제공을 하고 있다라고 이제 저희가 계속 말씀을 드렸었는데, 실제 그런 학생이 여기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은 것 같고, 제가 그 방황하고 있던 그 시기에 유튜브에 정보들이 되게 많잖아요. 네. 근데 그것들에서는 뭔가 해소가 잘 안 됐었나요? 너무 너무 많았어요. 정보가 그냥 스터디 코드 얘기를 먼저 드리자면 예를 들어서 수학이라고 한다면 수학이라는 교과목 자체에 대한 설명, 입시 수학이란 무엇인지, What is 수학? 네네 그 와디즈 수학이라는 그것부터 시작을 해서 수학이란 이런 거다. 뭔가 본질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그런 것들이 있다면은 특히 커뮤니티에 만연해 있는 정보들을 보면은 너무 단편적이에요. 그죠. 수학은 무조건 양치하면 된다. 근데 또 스터디 코드식으로 해석하면 왜 양치기가 되는지 해석을 할 수 있어. 왜냐면 그렇죠. 훈련을 많이 하면 할수록 그 근육이 자라니까 그렇지. 양치기가 주권적으로 도움이 되는 건 맞지만 근데 그렇게 단편적으로 수학 무조건 많이 풀어야 돼. 이 말을 듣고 많이 풀어야겠다 이 생각을 가지고 수학을 했지만 많이 못 풀어요. 왜냐면 기본 실력부터 없었고 그죠. 또 기본 실력이 없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지? 양치기가 아닌데? 라는 생각을 가지고 개념이 중요하대요. 그래서 제가 개념책을 봤는데 뭐 어떻게 봐야 되는지도 잘 모르겠고 개념이랑 문제랑 뭐가 다른지도 모르겠고 뭔가 그 겉핥기만 계속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의문을 가지는 본인이 좀 이상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어요? 보통 일반적으로 양치기만 하면 돼. 뭐 양치기 열심히 해. 수학은 개념이라 개념 공부 열심히 해. 그게 사실 일반적으로 더 많은 수일 수는 있거든요. 근데 네. 그 와중에 왜 양치기를 많이 해야 될까? 수학 개념 공부를 한다는 게 뭘까? 노베이스인 상태에서 뭐부터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가? 뭔가 이게 본질부터 그 이유를,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 헤매는 이런 모습이 사실 일반적이지 않다고 느낄 수도 있거든요. 네. 본인 스스로 그런 생각은 안 해봤어요? 그런 생각을 고등학교 와서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특히 학교뿐만 아니라 학원에서도 숙제 내줄 테니까 이거 해와. 그러면은 실력 늘걸? 하면서 되게 막연하게 얘기를 하신다 해야 되나? 왜 제가 이거 이 숙제를 하면 실력이 느는지 납득이 안 되는 상황인 거죠? 고1 때 제가 수학학원을 다녔었는데 제가 그때 근데 선생님 제가 수학 공부법에 대해서 뭐 좀 제대로 알고 싶어요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야 뭔 공부법이야 그냥 내가 알려준 대로 그냥 해 라고 하셨는데 근데 좀 알고 싶은데 그 조금 쪼그라드는 그 제 자신감? 근데 학생 입장에서는 대놓고 쌤한테 선생님이 이런 거 알려주셔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당당하게 얘기하기가 사실 어렵죠. 네. 근데 사실 많은 학생들이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기는 합니다. 그 공부를 하면서 이대로 한다고 될까? 하기는 하는데 이렇게 시키니까 그래 해야지. 내가 딱히 뭐 다른 대안은 없으니까 그렇게 하기는 하는데 사실 거기서 그냥 그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다가 뭔가 잘 안 되면 내가 문제인가? 똑같이 학원 수업 듣고 똑같이 설명 들은 쟤는 잘하는데 내 성적이 안 나오면 내가 노력이 좀 부족한가? 내가 머리가 좀 나쁜가? 그냥 그 선에서 이제 끝나버리는 경우가 많은데 이 우리 재윤 친구는 거기서 뭔가 있을 것 같은데 더 근본적인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뭔가 본질적인 뭔가가 있을 것 같은데 그거를 찾다가 스터디 코드 영상을 만난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처음에 이제 스터디 코드를 접하고 이제 강의를 들을 때 공법에 뭐 돈을 써 이런 생각들을 주변에서 많이 얘기를 할 거고 본인은 처음에 그런 생각은 안 했어요? 일부러 그럴 것 같아서 사람들이 저는 홍길동이 되었습니다. 스터디 코드를 본다고 말하지 못하고 그냥 저 혼자 스터디 코드를 혼자서 즐겨왔어요. 여기에 또 있습니다. 스터디 코드를 한다고 말을 못하는 그 회원이 여기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 이렇게 전국에 영상 나가도 괜찮아요? 이제? 네, 괜찮습니다. 진짜 이 방법대로 하니까 내가 진짜 뭔가 해냈다라는 생각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근거를 좀 가지게 되더라고요. 부모님한테는 뭐라고 얘기하셨나요? 부모님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봐주셨어요. 다행히. 왜냐면 유튜브에 나와서 뭐 서부영 코치님이랑 조남 코치님 이렇게 진짜 어떤 질문이든 계속 답변하고
여기서 명확하게 우러나오는 그 아우라, 그 음. 분위기를 그 어머니가 보시고 이거 되게 괜찮은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기도 하고 또 어머님이 가끔씩 그 라이프 코드에 대해서 다루는 유튜브 영상을 보세요. 아유, 감사합니다. 이것도 보고 계시겠네. 그렇게 스터디 코드 컨텐츠를 접하고 본격적으로 이제 공부를 시작을 했는데 뭔가 변화가 있었나요? 일단 접하기 전에는 음.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보는 공부법 가지고 계속 단편적인 거 가지고 음. 시도해보고 책이나 이런 것들을 겉핥기식으로 음. 보고 그냥 계속 뭔가 공부를 깊게 들어가서 한다는 느낌이 아니라 그냥 공부를 본다고 해야 될까요? 그냥 눈으로만 네, 그냥 공부하는. 그냥 이런 게 있네 하면서 되게 마치 어린 아이가 와서 이렇게 보듯이 스터디 코드를 접하고 나서는 국어라는 과목이 어떤 과목인지에 대해서부터 시작을 하니까 그치. 고등학교 국어, 입시 국어는 이런 능력을 측정하는구나. 그럼 내가 이거를 채우기 위해서 매일매일 뭔가 이 독해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매일매일 뭔가 근육을 만들어야겠네? 계속 국어, 수학, 영어 이렇게 봤는데 너무 할 게 많은 거예요. 근데 막막함과 동시에 느껴지는 빨리 해야겠다 이런 조급함이 갑자기 생기게 됐고 뭔가 마음이 이끌어서 흘려내면서 했던 것 같아요. 굉장히 열심히 했었어요. 그때 게임이 재미가 없었어요. 애들이 계속 불렀죠. 걔네들도 공부를 안 하더라고요. 김지은 변했다. 그러겠네. 네. 어쨌든 불러서 가끔씩 하긴 했어요. 게임을 같이 가서 PC방도 가끔 갔는데 갈 때마다 드는 생각이 빨리 해야 영어 될게 독해력 많은데. 키우고 싶다 이 생각이 계속 드는. 뭐 공부가 재밌는 건 아닌데 할 때는 항상 화가 나고 왜 이렇게 능력이 부족하지? 왜 이렇게 이게 잘 안 될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지? 계속 왜 하면서 그 찾아 나가는 과정에서 느껴지는 그 짜증 동시에 느껴지는 뭔가 쾌감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건 조금 별개 얘기인데 그 과정을 마치고 집에 돌아갈 때 느껴지는 충만감 같은 게 있어요. 네. 오늘 할 거 내가 했다. 내가 진짜 그냥 맨날 게임만 하고 게임은 가상 상황이잖아. 그치. 실제 상황에서 저를 봤을 때 너무 뭔가 좀 공허한 허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비하면 내가 뭔가를 위해서 진짜 머리를 싸매고 진짜 고뇌를 굉장히 깊게 하고 이렇게 목표를 위해서 성취를 하는데 성취하려고 노력하는 그 과정 거기에서 나를 뭔가 불사르는 느낌? 그거를 가지고 이제 독서실에서 나와서 집으로 돌아갈 때 그 밤길에서 느껴지는 그 감동 같은 게 있었어요. 그거가 조금 동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저희가 진짜 원했던 그런 모습인데 자 이거를 안 느껴보면 사실 잘 모르잖아요, 그죠? 네. 사실 이해가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공부할 게 이렇게 쌓였는데 공부가 더 하고 싶다고? 이게 말도 안 되는 생각이라고 할 텐데 사실 공부하는 건 재미없고 짜증나고 하기 싫고 그건 마찬가지잖아요. 네. 근데 내가 해야 될 게 명확하게 있고 이것만 하면 내가 뭔가 될 것 같고 그게 거기에 대한 확신이 있으니까 똑같이 공부량이 내 눈앞에 쌓여져 있어도 마음가짐이 다른 거지. 이것만 하면 되겠다. 여러분들이 이걸 한번 느껴봐야 되는데. 제가 중학교 때 공부라는 영역을 그냥 안 해 하고 안 한 게 아니고 같이 게임하는 친구들한테 들려진 속설이 있었어요. 야, 어차피 공부는 유전자야. 근데 저는 그거를 3년 동안 믿었어요. 중학교 3년 동안. 어차피 유전자고 너가 노력해봤자 뭐 중위권 될까 말까 할걸? 어차피 재능인가 보다 하고 굉장히 이성적으로 판단한 거, 합리적으로 판단한 거거든요. 그럼 어차피 난 해도 안 되는군. 해도 안 되니까 그냥 즐기면서 살자 생각을 해서 게임을 즐겼었던 거였는데 근데 이제 스터디쿨을 접하고 나서 유전자의 영역이 아니라 너가 해온 그 과정이 있으면은 무조건 결과가 따라 나올 것이다 라는 확신을 주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해나가서 어쨌든 성취를 뭔가 좀 이뤄 나갔으니까 이때 드는 생각이 진짜 내 주변에 있던 그 유전자를 말하던 사람들이 뭔가 원망스럽게 되고 내가 이걸 중학교 때 빨리 알았더라면 중학교 때부터 고1 때 그렇게 고생을 하지 않았을 텐데 그런 후회가 아직까지도 남아있어요. 사실 공부는 유전자야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방법을 잘 모르고 정말 노력하고 치열하게 살았는데 성과가 안 나오니까 그럼 유전자인가?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기는 하지만 애초에 뭔가 노력도 해보기 전에 시도도 해보기 전에 내가 노력하지 않는 핑계? 합리화거리로 그걸 그냥 쉽게 가지고 오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유전자가 결정적인 원인이니까 어차피 해도 안 될 거니까 난 안 할 거야. 근데 그런 생각들이 사로잡혀 있으면 방법만 알고 제대로 된 확신을 갖고 딱딱딱 하면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그 가능성을 애초에 싹을 잘라버리는 그런 상황이 온단 말이죠. 참 안타깝습니다. 그러면서 뭔가 스스로에 대한 신뢰가 되게 높아지셨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일단 지금 저는 애초에 여기 나와서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부터 저는 신뢰가 있어서 나왔다고 생각을 해요. 되게 미디어에 저를 이렇게 나타내는 것에는 굉장한, 저는 처음이니까 굉장히 그렇죠. 위험이 따르고 그렇죠. 굉장히 많은 비평들도 들릴 거고 또 잘못 이야기하거나 또 잘못 정보가 전달되면은 위험성이 있을 네, 수 있죠. 그런 감정이 느껴질 거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여기 나와서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나는 이 가치관대로 살고 있고 나는 이 라이프 스타일대로 살고 있고 나는 왜 공부를 하고 나는 어디 학과를 가고 싶은데 왜 그런지 그리고 나는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 활동을 하는데 왜 하는지에 대해서 신뢰를 가지고 활동을 해나갔을 때 느껴지는 자신감 그리고 거기에서 느껴지는 아 나 조금 괜찮은 애인가? 이 과정에서 느껴지는 확신감에서 자존감 내가 나를 좀 멋진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멋있어. 되게 이 자기 신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구나. 근데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웃기게 생각할 수 있어요. 딴 사람들이 보면 뭐 입시 교육 업체에서 뭔가 콘텐츠를 소비를 하면서 뭔 자신감, 자존감, 자기 신뢰 얘기를 하냐, 성적 얘기나 하지, 그런 생각들을 할 거거든요. 성적 얘기가 아니고 자신감이 높아졌습니다. 스스로에 대한 신뢰가 높아졌어요. 자존감이 높아졌습니다. 이게 사실 납득이 안 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사실 우리가 진짜 주고 싶었던 가치가 이런 거거든요. 단순히 입시 성적을 올리는 게 아니고 그 과정에서의 확신을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스스로에 대한 믿음, 자신감, 자존감을 주는 게 궁극적으로는 우리는 그래야 결과도 따라온다고 믿고, 그걸 떠나서 입시 결과를 떠나서 성인이 됐을 때도 그게 정말 삶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걸 전달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런 노력을 하고 있는 건데, 그 가치를 온전히 느껴서 생활하고 있다고 하니까 아 정말 제대로 일하고 있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되게 뿌듯한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 한참 얘기를 했으니까 뭐 좀 먹으면서 얘기할까요? 네, 괜찮아요. 네, 잠깐 먹으면서 그러면 좀 다른 얘기를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래희망을 보내주신 걸로 봤는데 제가 읽어볼게요 한번.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아주 다양한 상황 속에서 본질적인 질문과 마땅한 차선책을 통해 사회의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문제의식을 가진 사람이 되는 게 목표라고. 무슨 뜻인가요? 아니 저게 무슨 꿈이야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그죠? 스터디코드 영상 중에 직업은 수단이다라는 내용을 담은 영상이 있었는데 그걸 보고 굉장히 감명을 받아서 그럼 내 문장형 꿈이 뭘까 생각을 해봤거든요. 고등학교 생활을 해오면서 어떤 활동들을 하고 이런 프로젝트나 이런 것들을 수행하고 동아리 부장을 또 경험을 해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번에 일어난 팬데믹 머니에 대해서 한번 조사를 해보는 게 어떨까, 토론을 진행해보자 하면서 제가 기획들을 다 하고 또 이 활동 해보는 거 어때 하면서 친구들이랑 얘기하고 그 과정들을 통해서 저는 뭔가 이렇게 탐구하는 게 굉장히 재밌다라는 걸 느꼈거든요. 특히 또 어떤 친구들이랑 같이 협동해서 이뤄내는 거에 되게 감동을 느꼈어요. 뭔가 보람차다고 해야 될까요? 또 이제 한편으로는 어떤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다 따라가고 이런 상황이 좀 많이 있거든요. 특히 그렇죠. 이 입시라는 이 우리 학교라는 작은 사회에서 일어나는 그 쏠림 현상은 굉장히 커요. 예를 들어서 공부는 이렇게 하는 거래, 수학은 이런 문제집을 사야 돼 하면은 애들 몇 명이서 같이 야 그럼 이 문제집 사야겠다 하고 애들끼리 다 이게 몰려가고 또 이제 이게 국룰이다 하면 다 네. 하지. 그런 것들 보면서 그냥 다 따라가기만 하지? 뭔가 미디어가 과장한 거라는 생각은 안 했을까? 그리고 애들이 그걸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되게 문제의식을 느꼈고 그러면 내가 너무 답답하고 좀, 그리고 이걸 좀 알려주는, 진짜 사람들이 못 봐서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뭔가 진짜 질문을 던져가지고 사람들한테 제가 이게 맞다라고 얘기하기보다는 야 이거 좀 잘못되지 않았을까 해서 문제의식을 알려줘서 사람들이 직접 그런가? 하면서 생각을 발전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질문을 던지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 생각을 못 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네. 문제의식을 가질 수 있게끔. 사실 이게 스티커드지 않을까요? 그렇죠. 사람들에게 이게 진짜 문제의식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해줘야겠다 음. 라고 모여서 만든 게 이 회사라고 생각이 들었고. 우린 답도 주지. 문제를 제기하는 것을 너무 답까지 주죠. 네. 라이프 코드에서 이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삶에 대한 답도 우리가 주겠다. 굉장히 고민도 많이 했고 삶에 대한 피가 느껴집니다. 대한민국 K 고3의 현실. 되게 멋집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그렇게 깊이 있게 뭔가 나의 미래나 꿈에 대해서 고민해보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냥 난 뭐 의사가 될 거야, 난 변호사가 될 거야, 뭐 특정 직업군을 장래희망으로 그냥 쉽게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일반적일 텐데, 이 고등학교에 올라와서 했던 그 다양한 활동들을 통해서 내가 뭘 좋아하는가, 어떨 때 내가 행복한가, 그런 감정들을 잘 정리해서 나는 이런 삶을 살겠다
되게 진지한 네. 태도를 갖고 있는 진짜 대충 살지 않고 뭔가 정말 확신을 갖고 제대로 알고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태도가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친구들이 이걸 보고 있는 수많은 스터디 코드 구독자 친구들 중에 있을 거거든요. 내가 조금 약간 다른 친구들이랑 생각하는 게 달라서 섣불리 나 이런 스타일이야 얘기하지 못하고 숨어 있는 그런 친구들이 많이 있을 텐데 그런 학생들한테 혹시 해주고 싶은 얘기 있어요? 자기 가치관이 정말 정립이 되어 있다면 소크라테스가 이런 말을 했는데 대화는 철학의 방법이다라는 소크라테스. 말을 했거든요. 소크라테스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고등학교 친구들이랑 얘기하기 조금 거북하시다면 저처럼 부모님이랑 먼저 대화를 해보시고 아니면 또 진짜 내가 얘한테는 좀 터놓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 하면 이제 친구들이랑 얘기도 해보고 왜냐면 대화를 하면서 자기 가치관에 대해서 정리가 되는 게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아니면은 그냥 집에서 혼잣말 해도 돼요. 저 가끔 그러는데 나는 뭐가 좋아하는 거지 하면서 되게 질문을 하고 근데 제 생각에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학생들은 아마 이렇게 느낄 것 같아요. 아, 나보다 더 찐한 애도 있구나. 난 별거 아니구나 라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대화 중에 이제 부모님 얘기가 잠깐 나왔는데 부모님이랑 사실 이런 깊이 있는 대화를 많이 하는 10대의 고등학생, 청소년이 잘 없을 것 같거든요. 네, 잘 없어요. 네, 부모님은 본인에게 어떤 영향을 주셨나요? 엄마 나 이거 콘텐츠 소비할래. 나 이거 혹시 좀 지원 좀 해줄 수 있어? 라고 하면서 제가 주관을 갖고 뭔가 행동을 하니까 그때 돼서 이제 세 발짝 물러나셔가지고 믿어주셨구나. 네, 너 내키는 대로 해라. 너 음. 되게 이거 괜찮은 콘텐츠인 것 같은데 어머니가 또 이제 일을 하셔가지고 바쁘셔서 내가 이렇게 많이 도움을 주진 못하지만 그래도 너가 이렇게 소비하고 있는 거 보니까 잘 하고 있는 것 같아서 내가 어느 정도 금전적인 지원과 어떤 너 고민이 있으면 들어줄게 대신에 너가 되게 주관을 갖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으니까 스스로 잘 해 하면서 독립 자생력을 좀 키워주셨던 것 같아요. 되게 심리적인 안정감을 주신 것 같아요, 그죠? 네. 그 뭔가 대화의 상대도 돼주시는 거잖아요. 뭔가 네. 고민하고 있는 생각들에 대해서 같이 대화도 해주시고 그런 지지가 있어서 아까 뭐 스터디 코드에서 주는 그런 컨텐츠들이 확신이나 자신감, 자존감에 영향을 미쳤다고 하지만 부모님의 이런 지지가 스스로에 대한 믿음과 자신감, 자존감을 쌓는 데에 좀 큰 영향을 미쳤을 것 같기는 하네요. 네. 우리의 덕이 아니라 어머님의 덕인 것 같아요. 아, 길게 얘기를 했는데 미래에 어떤 삶을 살고 싶나요? 저는 이 확신감에 대한 기조와 자기신뢰라는 이 아우라와 이 입시 공부를 하면서 얻은 마인드셋에 대한 것들은 기저에 깔고 굉장히 다양한 경험을 하면서 진짜 제 문장형 꿈을 이룰 수 있도록 그런 다양한 의구심을 품으려면 다양한 사회 현상에 대해서 많이 탐구를 해야 되고 사람들한테 가치를 전달하려면 또 그만큼 방대한 지식량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일단 굉장히 많은 경험을 하면서 제 주관이 있고 제 가치관이 있고 제 신조를 가지고 나중에 죽기 전에 이 정도면 좀 잘 산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도록 많은 경험을 하면서 살고 싶습니다. 진짜 멋있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학생이지만 진짜 저도 얘기하면서 많이 배우고 정말 멋있는 생각을 갖고 있는 그런 학생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재윤의 코드 나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2020년 6월 이후로 완전히 뒤바뀐 사람. 바뀐 그 삶이 앞으로 원하는 방향으로 잘 흘러가서 정말 행복하게 멋있게 살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번 사는 인생 대충 남들처럼 사는 게 아니라 좀 제대로 알고 살고 싶어 하는 학생, 뭔가 막연함을 떠나서 진짜 본인의 삶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뭔가 명확한 기준을 갖고 본질적인 의문을 품으면서 살아가는 멋진 우리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을 만나봤습니다. 저 다음 시간에는 또 멋진 다른 학생과 한번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살면 피곤하진 않아요? 저요? 피곤하긴 한데요. 재밌어요. 재밌어요? 피곤한데 재밌어? 네. 그래요. 이렇게 계속 살면 행복할 것 같아요? 이렇게 안 살면 안 행복할 것 같아요. 그게 중요합니다. 네.